그 다음에 직접 씹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노천 매장 발화법이라고 해서 저것이 무엇이냐면은 씨를 직접 그냥 땅에다 뿌려가지고 그것이 나무로 자라면 그대로 잘 큰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씨를 뿌려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씨 뿌리는 방법으로 조선의 그 나무를 좀 더 많이 이제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1929년엔 조선의 소반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선의 소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밥상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밥상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 경상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이고, 이 소반은 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가는 1인 1밥상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집안이 모여서 먹는 문화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큰 상에.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 가문에 조금 집안이 좀 크다. 네. 이러면 소반이 너네 집에 몇 개가 있냐. 네. 뭐 한 50개에서 뭐 그 이상 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일제시대 때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이 먹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다 같이 먹는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개인 밥상을 또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사카와 다쿠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41년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시고, 조선 도자 명고라고 해서 도자 관련된 유고집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책이 출간되면서 아사카와 다쿠미가 조선에서 있었던 시절이 이제 연표가 대략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책 위에 그 조선 도자 명고라고 하는 책 위에 소반하고 위에 도자기가 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국립 중앙박물관이 지금 현재는 용산의 이천동에 있는데, 이쪽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광화문 그 지금 현재 경복궁 바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광화문에서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돌로 된 어마무시한 그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국가 관련된 시설로 잠깐 쓰다가 그것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라든지 이런 그 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쿠미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전국의 나무들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전국에서 그 소반이라든지 도자기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해서 다쿠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1920년도 후반에 그 경복궁 내에 이황가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민속박물관 같은 규모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다쿠미가 이 도자 명고 속에 있는 것처럼 도자기랑 그런 소반들을 대거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이 생기게 됐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미술관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특별전 같은 거? 예, 민속박물관 뭐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중앙박물관으로 또 옮겨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민속 관련된 부분은 또 다쿠미가 일부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간을 참 많이 차지하는 그 소장품이었을 것 같은데, 소반 같은 경우는 네. 도자기 같은 경우도 그게 네. 많이 모으면은 그게 장소나 이제 보관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네. 소반 같은 경우에는 오치를 했다고 해도 게다가 목재라서 네. 뭐 그렇다고 뭐 습도나 그런 것까지 지키면서 뭐 할 공간을 하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공간도 굉장히
모아놓는 그 창고도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했을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따닥따닥따닥따닥 그 지금 막 굉장히 현대사에는 본인들의 뭐 어떤 그 공간이나 모으는 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꾸미가 살았던 이 동네는 이따가 이제 다꾸미 집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황량한 약간 좀 그런 벌판 같은 데가 주로 많이 있고 청량리가 그렇게 복작복작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천이네 이런 창고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많이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요즘 이제 수집 문화에서는 그 수집품 못지않게 수집품 놓는 공간도 굉장히 맞아요. 전문화되고 해가지고 뭐 수석만 해도 이제 그 수석 놓는 그렇죠. 대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목재나 아니면은 어떤 그 습기나 그런 거 타는 물건은 네. 또 그 유리로 된 밀폐된 공간에 안에 이제 습도계 놓아두면서 이제 습도 조절까지 하면서 하는 그런 비싼 그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취미 생활도 네. 대놓고 말해서 이제 좀 일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돈을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무슨 덕후라 그래가지고 네. 뭐 많이 모으시고 그리고 또 공간을 굉장히 할애해서 네. 집안 분들하고 또 불화도 많고 스트레스를 서로 쌓여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는 같아요. 저희가 다꾸미 관련해서 이제 그 재미나는 거는 다꾸미가 이렇게 경성을 이제 구성곽이라고 해서 옛날 그 성곽을 도는 모습이 일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랑비를 맞으면서 나는 인왕산을 갔다 백악산, 동대문, 산을 2개를 이미 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희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신당동 떡볶이 있는데 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가 다시 또 남산을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한 체력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산의 약수가 맛있었다. 이러고 이제 뭐 느티나무랑 회나무가 있었고 주변은 뭐 평평하다. 뭐 이러면서 다꾸미가 우리 그 1922년부터 23년 동안에 조선의 그 경성의 모습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략돼서 저희 지금 여기 보시면 이는 여기 그 3번째 줄에 백악과 근정전 여기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그 줄 경복궁부터. 경복궁 안 조선총독부 신축청사도 정말 한심스럽고 화가 난다. 백악과 긍정전과 경회루와 광화문 사이에 억지로 고집스럽게 끼어들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뻔뻔하니 짝이 없다. 이는 건물의 조화를 깨뜨리는 심술궂은 짓이다. 네.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아까 잠깐 표현 드렸었는데 광화문에 보통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홍화문이 있고 홍화문의 문을 열면 근정문이 있고 근정문을 열면 근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계속 이제 보이는 거죠. 풍경으로.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광화문을 열자마자 그 홍화문이랑 그 사이에 문이 없고요. 거기 경복궁이 지금 전혀 옛날처럼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이랑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광화문만 그냥 떨렁 있는 사이에 그렇게 근정전하고 그 바로 앞에 근정전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일본이 한일자의 그러니까 한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날일자죠. 날일자 하늘에서 봤을 때 날일자의 모습을 한 조선 총독부 청사를 신축했는데 그것은 정말 뻔뻔하면서 화가 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조선인 입장에서 한다고 해도 잡혀갈 일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아 이분은 조선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놨고요. 당시에 신사라고 해서 저희가 남산같이 좀 높은 지역에는 일본 이제 어떻게 보면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높은 산에는 거의 다 신사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마저도 굉장히 문제거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굉장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쳐다보는 모습들 아니면 혹사시키는 모습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공사장에서 막
맞벌이 일꾼들을 막 괴롭히거나 이제 굉장히 좀 하대하는 모습들, 그런 것이 일본인으로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기에 써놨고, 그것이 대략 2년간의 일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아사카와 다쿠미가 뭐 우리나라 그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의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다쿠미 스스로가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조선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조선의 도자기, 조선의 문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일본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그 조선총독부 지금 건물 지금 글로만 묘사를 해서 네. 지금은 철거돼서 없어졌으니까 네.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아무튼 네. 그 유튜브나 그런데 아니면 자료 찾아보시면 80년대 아직 그 네. 영상으로도 남아있는, 네. 철거 전에 영상으로도 남아있는 데가 그 많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입장, 그 일본 그때 그 일본 제국 입장에서도 네. 보면은 이제 식민 지배를 시작한 나라를 이제 철저하게 밟아놓고 문화적으로 이제 그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제일 좋은 위치가 왕궁이 위치한 곳. 그렇죠. 거기다가 왕궁이 초라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이 통치가 들어섰다는 상징으로서 콘크리트 건물을 우람하게 올릴, 힘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의 그걸 만들 필요가 있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선총독부 동그란 돔이 있는, 네. 국회의사당 같아가지고 난 좀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사당 돔 같아가지고 그런 네, 돔이 올려진 그 건물을 거기다가 딱 박아놨었고, 그리고 아까 그 망일꾼 일했던 거는 네. 뭐 흥행은 실패했지만 그 군함도 같은 이제 많이 나왔던 영화를 네. 참조하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그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상당히 대략 요 시기 1921년도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1910년에 이제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뭐 10년 이제 뭐 좀 지나서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그 건물이 이제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1991년부터 시작된 이제 그 뭐 이런 일제 청산에 대한 굉장히 좀 광복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이제 횟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시기를 총독부를 없애달라,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5년도에 김영삼 이제 정부 때 그 폭파하는 장면이 이제 생중계 나갔고, 폭파는 천장 그 돔 부분만 상징적으로 폭발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적법하게 그 주위에 영향이 안 가도록 철거를 했는데, 네. 그 돔 부분은 상징적으로 폭발하는 네,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철거를 있었죠. 했었고, 그때도 좀 약간의 여론은 좀 있었어요. 여론의 그 갈림은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간직하면서 곱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간을 그대로 그냥 두고 쓰자라는 의견도 소수는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그 바꾸고, 그리고 광화문도 약간 문이 그 각도가 뭐 그 얘기 있지 않았나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광화문 경우는 고종 황제 때 경복궁 중건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모습으로 있다가 일제에 의해서 그 문도 비틀어져서 네, 그렇죠. 몇 도 이상 이제 기울어졌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재복원을 하자 해서 시멘트로 전부 다 집을 지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은 이제 뭐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오래된 분 같은데, 궁궐이 동물원이었어요. 창경원. 아, 창경원.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창경원이었고,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 최근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80년도 초반까지도 그랬죠. 궁궐 안에 그 뭐라 그러나 그 뭐 관람차라든지 네. 아니면은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없어지면서 이제 복원 사업이 들어갔던 거는 과천에 서울대공원이라는 걸 지으면서 그 전체적인 동물들이랑 뭐 나머지들이 다 이제 이동을 하면서 창경원에서 창경궁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되찾게 됐고, 경복궁 같은 경우는 이제 총독부 건물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건물 그 위에 정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돔의 마지막 윗부분만 독립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야외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그 자리가 완전 텅 비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복궁의 이제 제 모습 찾기를 이제 그 전체 계획은 50년간 계획을 네.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뭐 경복궁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경복궁의 전체 정각을 다 하려면 뭐 청와대도 없어져야 되고 네. 사실 실제로 걸 다 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대략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된 것 그래서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이 아직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네. 네. 국민학교 때는 서울에 창경원 간다는 게 동물원 간다는 거고 네. 딱 동급이었어요. 맞아요. 창경궁이었다 그런 것도 없고 창경원 간다라고 그러면은 동물원 간다라고 해서 늘 서울 가면은 창경원을 가서 동물들 구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뭐랄까 박힌 게 있었다 보니까 창경원은 동물원이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이 있었죠. 네. 네. 지금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그 백자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선의 흑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아사카와 다쿠미의 실화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뭐 여기 뭐 구매를 해가지고 갖고는 있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일본 사람인데도 조선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좀 정말 인간적인 스토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사카와 다쿠미 묘소에 굉장히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커다란 악기를 가지고 이제 연주하고 있는 네. 모습이죠. 저걸 용케 일본에서 붙였네요. 그 통관할 때 막 엄청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악기를 연주하는 저런 팀들은 아사카 다쿠미가 태어난 이제 그 지역에 요 주민들이 다쿠미 행사에 맞춰서 돌아가신 날짜에 맞춰서 행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옷차림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쿠미 묘소 주변이 대부분이 묘소가 이장이 되다 보니까 다쿠미 묘소는 재미나게도 가장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넓고 자리도 사실 도로에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복한 묘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이제 다쿠미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기, 그러니까 딸이죠. 그래서 이 아사카 다쿠미와 둘이 같이 이제 일본에서 건너와서 몇 년 살다가 이제 31년에 다쿠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 사실 이제 부부시고요. 그러니까 가족이고 그다음에 옆에는 다스쿠미가 살았을 것 같은 이제 관사 사진인데요. 지금 청량리에 있었던 건물인데 보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이제 적벽돌로 이렇게 벽돌 건물을 굉장히 잘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이제 그대로 지어져 있고 또 저희가 그 다쿠미의 여기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 그 사진 속에 청량리 부근의 요 모습이라고 되어 있고 경성 방향, 청량리 방향 여기 임업, 삼업 여기 시험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전차를 타고 오는 그쪽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청량리가 재밌게도 이 청량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다고 그래서 청량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이 청량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경성대 예과라고 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그쪽에 예과가 이 청량리 부근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방향상으로 봐서는 요쪽 변이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희 쪽 이쪽 중랑구 쪽 방향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지도만 봐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쪽 편 관사에는 다쿠미가 살았을 집인데.